20세기 중반, 여전히 세상에는 여성이 재산처럼 평가받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곳에서는 외모, 나이, 처녀성, 심지어 키까지 가격을 결정짓습니다. 결혼은 슬픈 영혼의 만남이 아니라 거래이고 금액, 기한 및 명확한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결혼이 실제로 구매될 수 있는 10개 국가를 알아볼 것입니다. 유럽의 야외 시장부터 동남아시아의 전문 에이전시, 아프리카의 오랜 전통이 여전히 보존된 곳까지 모든 것이 클릭 한 번과 신용카드로 해결되는 현대 플랫폼까지.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며 종종 가족과 공동체의 동의하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신부의 동의를 받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에서는 몇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이 매년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라스 아고라에서 열리는 로마니 커뮤니티 위 신부 시장입니다. 이 행사는 정통 기독교의 사순절 첫 번째 토요일에 열리며 전국 각지에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겉보기에는 민속 축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잠재적인 남편에게 소개되는 시장이고 각 신부의 가치가 문자 그대로 협상되는 것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이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화장을 하지 않으며 과거 세대에서 물려받은 오랜 보석을 착용합니다. 그녀들은 열린 공간에서 행진하며 남성들은 가족과 대화하고 관심이 있다면 거래를 시작합니다. 신부의 가치는 약 2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2만을 초과할 수 있는데 특히 젊은 여성이 처녀이거나 매우 아름답거나 존경받는 가문이 사람일 경우 그렇습니다. 이 의식은 로마 공동체 내에서 문화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국내외에서 비판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관행을 여성의 몸을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으며 사랑은 처녀성, 외모, 명성과 같은 요소들 앞에서 부차적인 것이라고 여깁니다. 흥미롭게도 이 여성들 중 일부는 외국인과 결혼하고 싶어하며 이를 통해 문화적 제한에서 벗어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리아는 결혼 의식 내에서 전통과 상업이 함께하는 가장 뚜렷한 사례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번호 2. 태국. 태국은 매년 수백만 명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나라로 천국 같은 해변, 황금사원, 그리고 이국적인 요리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관행이 있습니다. 더 가난한 지역, 특히 내륙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외국인과 결혼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결혼은 로맨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종 신중하게 조직된 거래처럼 작용합니다. 전문 기관들은 다른 나라의 남성과 결혼할 의향이 있는 태국 여성들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패키지에는 번역, 문서 작업, 숙소 및 문화 안내가 포함됩니다. 외국인이 태국에서 아내를 찾는 데 드는 총 비용은 보통 10,000에서 20,000 사이입니다. 태국 여성은 종종 친절하고 상냥하며 가족에 대한 유대가 강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아내의 이상적 모델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 대가로 이들은 정서적 및 재정적 안정성을 기대합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가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나타냅니다. 이 관습에서 많은 성공적인 결혼이 이루어졌지만 속임수, 이탈 및 폭력에 대한 보고도 존재합니다. 문화, 언어 및 기대의 차이는 꿈을 악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은 사랑, 생존 및 사회적 불평등이 항상 행복한 결말을 보장하지 않는 관계에서 뒤얽히는 또 다른 나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숫자 3. 중국. 중국은 오늘날까지도 한자녀 정책의 오래된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은 남자아이의 출생을 우선시했고 이는 심각한 인구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현재 이 나라에는 여성보다 수천만 명의 남성이 더 많아 결혼 시장이 극도로 경쟁적이고 때로는 절박해졌습니다. 이용 가능한 여성의 수가 적어짐에 따라 가족들은 예비 신랑에게 점점 더 높은 지참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평균 금액이 $10,000 정도이지만 더 부유하거나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50,000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특히 농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남성들에게
결혼이 거의 불가능한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성녀, 잉여라 불리는 여성들, 즉 27세가 넘어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압박이 강하게 가해집니다. 이 용어 자체가 결혼을 여성의 의무로 규정하고 여성이 사회에서 일정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강요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중국 여성들이 외국 남성과의 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남성은 더 개방적이고 덜 통제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결혼 중개업체나 데이팅 플랫폼이 급증하며 중국 여성과 외국 남성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커플은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지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관계는 절박함과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중국은 공공정책과 문화적 전통이 결혼을 감정이 아닌 거래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번호 4. 라트비아입니다. 라트비아는 인구 약 180만 명이 작은 발트해 국가로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현저히 많은 나라입니다. 이 인구 불균형은 독특한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라트비아 여성들이 외국인 남성을 배우자로 찾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추구는 단순한 사랑이나 문화적 공감대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도 나타납니다. 최근 몇 년간 외국 남성과 결혼을 원하는 라트비아 여성들을 연결해주는 전문 웹사이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정서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다른 여성들은 폭력적 상황이나 실직, 낮은 생활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에서의 삶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행사를 통한 관계의 비용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4천에서 6천 사이입니다. 발트 3국 여성들은 종종 아름답고 키가 크며 금발 또는 갈색 머리와 맑은 눈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이들은 지능과 높은 교육 수준으로도 유명합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약 650개의 신부 비자가 라트비아 여성들에게 발급되었으며 이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선택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지만 구조적 불평등도 드러냅니다. 번호 5. 베트남.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매력적인 나라로 그곳의 요리, 아름다운 풍경과 오래된 사람과 가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 뒤에는 덜 알려진 현실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젊은 여성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인과 결혼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항상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과정은 잘 구조화된 시장처럼 작동합니다. 외국 남성들이 베트남 아내를 찾고자 할 때 제공되는 종합 패키지를 제공하는 전문 대행사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번역, 숙소, 중개 서비스 및 결혼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의 총 비용은 4천에서 8천 사이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불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거래 방식은 여러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섬세하며 피부가 밝고 어두운 눈과 긴 머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은 충성심, 가정에 대한 헌신, 가족에 대한 존중과 같은 전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약속받은 많은 여성들은 막 알게 된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잘 끝나기도 하지만 다른 이야기들은 버림, 가정폭력, 극심한 의존 상태로 끝나며 결혼할 나라의 언어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적 불평등과 문화적 기대가 어떻게 결혼을 진정한 사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번호 6. 필리핀. 필리핀은 따뜻한 사람들, 강한 종교심, 그리고 전 세계로 많은 전문가를 수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성장하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잘 조직된 구조가 전 세계의 남성과 결혼을 통해 국가를 떠나고자 하는 여성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전문 에이전시들은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의 프로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마리아는 젊고 교육을 받았으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쉽게 해줍니다. 이러한 종류의 관계에 드는 비용은 포함되는 서비스에 따라 5천에서 15,000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들은 사랑스럽고 존경심이 많으며 가족 중심적이고 종종 파트너의 욕구에 순종적이라고 묘사됩니다. 많은 외국인에게, 특히 전통적인 결혼 역할이 변화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성은 매력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반면 많은 여성들에게 외국인과의 결혼은 가족을 돕고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입니다. 그 의도와는 달리 항상 긍정적인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벤더먼트, 버림, 착취, 심지어 인신매매와 같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 건의 결혼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리핀 여성들은 결혼이 사랑의 유대가 아닌 생존 전략으로 변할 수 있는 한 가지 뚜렷한 사례로 부각됩니다. 번호 7.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다문화 국가로 말레이, 중국, 인도의 영향이 혼합되어 결혼에 대한 시각에도 반영됩니다. 이 나라는 이웃 국가들보다 관습과 전통에 있어 더 보수적이지만 특히 중국계 여성들은 가족의 엄격한 환경이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 남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종종 아름답고 교육받은 충성스럽고 조심스러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평균 또는 작은 키에 어두운 곱슬머리, 갈색 눈, 그리고 탄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에게 그들은 이국적인 아름다움과 전통적인 행동 사이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종교는 특히 말레이 무슬림 여성들에게 있어 지역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른 민족에 속하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관계에 더 개방적입니다. 외국인과 말레이시아 여성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번역 서비스, 문화적 안내, 심지어 비자 관련 지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연결을 위한 평균 비용은 패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달러 000을 초과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기회 불평등과 더 안전한 삶을 향한 욕구는 이러한 여성들이 외국인 남편을 찾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모든 관계가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는 감정의 경계를 넘어 생존 전략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결혼의 또 다른 사례로 등장합니다. 번호 8. 인도. 인도는 수천 개의 카스트, 언어 및 다양한 관습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전통적인 사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모자이크 속에서 결혼은 여전히 중심적인 제도이며 많은 경우 가족에 의해 통제됩니다. 결혼은 모든 사회 계층에서 흔하지만 특정 내륙 지역에서는 가족 간의 협정을 넘어서 여성의 판매와 가까운 형태로 진행됩니다. 일부 인디언 마을에서는 소녀들이 청소년기에도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하며 그 대가는 35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종종 신부의 동의 없이 가족 간에 체결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25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결혼 시장에서 상품으로 여겨져 더욱 압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도 여성이 교육을 잘 받으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원하는 여성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인도에서 외국인 남성이 아내를 찾기 위해 드는 비용은 여행 및 중개료를 포함해 약 3천에 달합니다. 이처럼 인도는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문화의 극단을 드러냅니다. 일부는 얻은 자유를 누리는 반면 다른 일부는 억압을 겪고 있으며 결혼은 많은 이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정해진 가격이 있는 강제성이 더 큽니다. 번호 9. 이집트. 이집트는 수천 년의 역사와 깊은 전통, 강한 종교적 영향을 지닌 나라입니다. 그러나 피라미드와 사막의 풍경 뒤에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결혼이 많은 상황에서 금융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인권단체들이 주목하는 관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시결혼으로 주로 아랍만의 부유한 남성들이 이집트 여성들과 짧은 기간 동안 결혼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이 관행은 특정 이슬람 법 해석 아래에서는 수용되지만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부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보통 5,000달러 정도입니다. 결혼은 몇 주나 몇 개월 동안만 지속되며 실제로는 정서적 유대보다는 임시거래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젊거나 일부는 아직 10대이며 가족들에 의해 재정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여성들은 강렬한 미모, 표현력 있는 눈, 황금빛 피부, 어두운 머리카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친절하고 충성스럽고 가사에 신경 쓰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가부장적 문화와 교육 및 직업 기회의 부족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부족하게 만듭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집트 여성들이 외국인 남편을 찾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단순히 탈출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더욱 평등한 환경에서 살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종교, 가난 및 전통이 결혼을 사랑과는 거리가 먼 협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한 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번호 10.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강렬한 대조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인종, 문화, 경제적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전통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로볼라이다. 이는 신랑이 신부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지참금으로 존중, 헌신 및 책임의 상징이다. 많은 공동체에서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지지만 이 관습은 여성의 역할을 분석할 때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원래 로볼라는 가축으로 지불되었으며 지금도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러하다. 그러나 도시 지역에서는 금전으로 지불된다. 그 금액은 여성의 나이, 학력, 미모, 심지어 자녀 유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으로 그 값은 약 3천에 달하며 특정 경우에는 더 높을 수 있다. 많은 가족에게 이 지참금은 단순한 지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인정과 의신의 상징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에게 이 전통은 압박의 원천이 된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율성 없이 평균 22세에 조기에 결혼하도록 강요받는다. 보수적인 공동체에서는 결혼이 부모에 의해 주선되며 신부의 참여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많은 커플이 이 시스템 내에서 행복을 찾기도 하지만 로볼라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여성이 가치가 매겨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 것인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통과 여성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결혼은 여전히 문화와 상업이 섬세하게 얽혀 있는 협상된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록을 마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요.